지난주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했을 글로벌 경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어떤 관세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는 대참사가 될 것이며 네. 미국을 갖다가 성장을 이끌어왔던 테크 기업들을 갖다가 10년 정도 후퇴시킬 거다. 뭐 이런 보고서를 하나가 냈어요. 근데 네. 이 보고서가 낸 사람이 웨드부시 증권사의 댄 아이브스라는 분입니다. 이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테크 기업의 신봉자였고 엄청난 상승주자, 낙관론자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비관론을 개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일단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댄 아이브스 같은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라면.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기업들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에 이게 사실은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단 공급망 자체가 붕괴가 돼버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비용 증가의 요인이 가장 강력하겠죠. 예. 원가가 올라가거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은 실적은 악화될 것이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을 갖다 줄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점점 투자를 줄이겠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인공지능에 몇백 조를 투자한다는 등 네. 이런 어떤 장밋빛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테크 기업들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돈이 없으니까 예. 자본 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술 혁신을 갖다가 못 하게 될 것이고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실은 뒤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이번 관세 폭격은 트럼프발 관세 폭격은 경제적 아마겟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조정을 했어요. 하락. 근데 이분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네. 일단 애플을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갖다가 목표가를 갖다가 하향했는데 예.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160달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190달러입니다. 예, 예.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550달러에서 315달러까지 떨어뜨렸는데 현재 250달러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직도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분이 그런 낙관론에서 한 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비관론을 개진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예.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상승이에요. 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다 자신들은 이제 설계만 하고 대부분 다 외국에서 제조로 생산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만 TSMC에서 칩을 생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폭스콘에서 다 제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상호 관세가 일단 90일 동안은 유예는 됐지만 대만에 대해서 만약에 32%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일단 가격 자체가 32%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올라가니까. 거예요. 똑같아요. 애플은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전부 다 제조를 합니다. 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지금 만약에 상호 관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은 일단 계속 실행한다고 하죠.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145%, 인도 27%, 네. 베트남이 46%입니다. 애플의 가격이 만약에 이 관세를 다 얻어맞는다 그러면은 애플의 미국 내 가격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갈 거다. 이거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는 거예요. 그럼 테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예. 좋습니다. 관세를 맞아. 일단 공급망을 미국 내에 다시 건설하는 건 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관세를 맞아. 그 대신 관세를 내가 부담해. 관세를 내가 부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마진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엄청 기업 실적이 악화될 거고요. 도저히 안 되니까 고객들한테 전가를 시켜. 네네. 그럼 소비자들은 덜 사겠죠. 가격이 예, 훨씬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네. 역시 이게 헤어날 어떤 구멍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선택은 그럼 미국 내로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건데 네. 이게 공장을 건설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리잖아요. 트럼프 임기 내로는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그다음에 설사 예. 공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네. 인건비 자체가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최소한 5배, 네. 10배 이상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운영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테크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 대부분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해외 매출 비중이 50%인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해외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예, 있는 예, 거고요. 예. 또 하나 테크 기업들은 상품만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애플도 사실은 서비스를 많이 수출하거든요. 음악을 갖다가 인앱으로 해가지고 판대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네, 네.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서비스 수출인데 네. 미국은 서비스 수출의 어떤 강국이에요. 예. 1조 달러 이상을 매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역 흑자잖아요. 한 2,500억 달러 정도 1년에 수출이 나는 겁니다. 예. 근데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벌써 이제 규제를 하고 나섰죠. 중국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영화를 갖다가 수입을 덜 하겠다. 네. EU 같은 데에서는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강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서비스 수출을 갖다 주도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제재, 보복에 부딪혀서 네. 이 실적에 엄청난 어떤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럽니다. 미국 기업들은 만약에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지출을 줄이면서 굉장히 이제 그 기술 혁신에서 뒤처질 거고 네.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 그렇죠. 중국 정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미국과 떨어져 있는 격차를 갖다가 단숨에 쫓아올 수 있는 굉장한 호기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상호 관세 정책이라든지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은 예. 미국 기업들, 특히 테크 기업들한테는 완전한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보고서를 갖다가 냈습니다. 미국 기술 거대 기업들의 위기가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네. 지금 상호관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만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84%에다가 위안화 절하 요걸로 이제 맞서고 있고 평가 절하 그리고 미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145%까지 올렸는데 네네네. 트럼프는 협상을 원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향후에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이게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양국은 사실은 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그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사실은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그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도전국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굉장히 높이 올려가지고 더 격화시킨 측면은 있는데 네. 어쨌든 두 강대국 간의 싸움은 사실은 약간 지금보다는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식이든지 네.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런 거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팽팽한 어떤 그 기싸움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